네, 반갑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많이 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네,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조금은 달라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불과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괜찮은데 또 올라오니까 희망이 또 생기고 그렇죠.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장의 이런 그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풀이를 좀 해볼 거고요. 자, 외국인 매수가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은 잘 버텨준다 그랬죠. 물론 이제 단기적 상승이 좀 세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의 변동폭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대형주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이 좀 되고는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낙폭과대 중소형주들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많이 빠졌는데 억울하다, 그런 것들은 내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해, 그러면서 주가가 뛰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쪽에서 분위기가 좋은 모습은 어쩔 수가 없죠.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을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3130까지 갔습니다. 3120포인트 정도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갭으로 뛰어가지고 튀어넘어간 모습이고요. 3200까지도 한번 넘겨다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 가려면은 약 한 2% 정도 더 튀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상승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분위기는 일단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200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아마 대부분의 종목군들, 이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회복은 어려워요. 7월 달부터 내려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적된 어떤 손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승 이후에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면서 이제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매수를 진행하고, 매수 강도가 세게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 밀어 올리는 힘이 또 강해지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20%짜리가 10%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손실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약간만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러죠. 매수를 조금씩 진행해 준다거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게 된다면 더 좋은 흐름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빠른 탈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 일단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뭐 분봉상에서 확인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1시, 10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단기적인 어떤 매도 포지션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까지도 계속, 이제 이렇게 장 후반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지라인 때는 3130에서 3125,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13까지 갔습니다. 1020, 이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더 올라가도 괜찮고요. 1030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좋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 1.5%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제 2%대 상승, 오늘 2%대 상승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너무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오르게 되면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은 과매도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매수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주가 자체는 그 자체로 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V자 반등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상승 이후에 조금씩 쉬었다 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오늘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일단은 바닥은 확인을 했어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분 바닥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살짝 눌러준다거나 눌렀다가 다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럴 때 접근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은 많이 부드러워졌다. 투자자들의 관점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이제 그렇게 기다리던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매도를 조금 했지만 이거 아닌가 보다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금융투자 쪽까지도 같이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면 주가 상승을 더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튀다 보니까 좀 팔면서 가자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긴 한데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700억 정도 가까이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우상향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일단은 버리는 카드라고 하더라도 금융투자가 올라오면서 매도를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매수를 확대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업종별 현황에서 오늘 좋은 흐름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전기전자 쪽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전기전자 쪽에서 600억에 달하는 그런 순매수가 들어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근데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이제 화학 쪽에서는 지금 1000억 원이 넘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 그 다음에 의약품 이런 쪽에서 매도가 조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자금의 이동이 좀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시장을 끌고 내려갔던 게 전기전자였기 때문에 전기전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요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시장은 이제 저점을 잡았구나, 바닥을 잡고 어떻게든 반등을 만들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업종에서 주가가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을 버티게만 만들어 준다라면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시장 상승 효과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아무리 매도가 나와도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가지고 주가 올려버리면 지수는 일단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시장의 분위기 형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투자 심리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까지 완벽하게 시장을 바닥 잡고 튕겨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버티셔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 일단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보면 이제 약품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모양새 때문에 이제 주가 밀리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매도를 또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85,000원대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 부분이라 뭐 신금에서 따라 들어가다거나 그렇게 들어가시진 않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스코도 살짝 올라섰는데 워낙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반등 나가는 부분들이 올라가더라도 약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화학업종은 지금 앞쪽에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요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LG화학. 요거는 제가 어제 살짝 진단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리콜에 대한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크게 밀렸어요. 근데 단기간에 크게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닥을 잡으려는 모색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일단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매도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타날 수 있는 포지션들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매도하지 않고 버티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들고 가시는 전략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쪽도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HLB 뭐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HLB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HLB는 일단 뭐 과매수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항대에 대한 부분이 또 답답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주가 상승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뭐 뚫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급적인 동향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단기적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부담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특이사항은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움직이고 있고 골고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투자자들 매매 동향은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뭐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항공주, 아시아나항공은 좀 많이 올랐어요. 아시아나항공. 이게, 뭐, 백신에 대한 어떤 접종률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화이자가 이제 정식 승인을 받게 되는 모습도 있었고, 그래서 뭐 호텔주, 호텔신라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원랜드 이런 것들도 오늘 반등이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노랑풍선, 여행주들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만, 계획대로만 진행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올 연말쯤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주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부분, 또 그런 수혜주들, 그런 것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기관적 순매수를 들어가면서 이제 매수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 쪽에서는 NC소프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 이후에 떨어진 모습이라서 오늘 반등이 조금 나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움직임. 서린바이오가 지금 매도로 들어가 있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밀리게 되면 이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밀리게 되면 조심하자, 그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SDI도 매도가 좀 있지만 매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지금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외국인 볼게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하이닉스 순매수, 삼성전자 순매수. 야, 이게
두 개를 전부 다 매수하고 있는 거 오랜만이죠. 그 다음에 은행주 조금 사고 있고요. HMM을 사고 있고요. HMM이 뭐 이번에 뭐 파업한다 뭐 그런 얘기 있어서 좀 시끄럽긴 한데 뭐 지금 매수를 하면서 살짝 올려주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추세는 여전히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매도가 지금 LG화학 이쪽에서 많이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학 업종들, SK케미칼 이런 화학주 쪽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외국인 매도의 그런 어떤 주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조금 판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기관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그냥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유라테크처럼 이렇게 급락을 한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어제 상한가가 좀 풀렸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서게 되면서 어제 상한가보다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위쪽에서 물론 물량을 떨어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단기 급락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절대 못 따라간다 그랬죠. 매수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 들고 계시면서 수익을 연결시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락 이후에 급등 바로 연결되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나가면은 종목들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키스트는 아침에 매수할 만한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생각보다 제법 빠르게 상승한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는 걸 꼭 참고하시고요. 뭐 한컴 MDS 같은 경우도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 나가는 모습들. 대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의 어떤 반등들이 조금 더 강하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가서 급락세를 좀 보였던 거, 그 다음에 낙폭이 좀 과대했던 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됐었던 종목들, 또는 좀 많이 내려가서 이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 종목들, 그런 것들이 오늘 반등을 좀 세게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 따라가도 되나요?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기 좀 그렇고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막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간 시점이라면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언제 사요? 어제도 사지 말고 오늘도 사지 말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가 약간씩 변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 위주로 접근을 들어가시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시려면 너무 튀어버렸어. 막 10%씩 올랐어. 뭐 7, 8%씩 올랐어. 이러면은 그냥 상승을 그냥 즐기기만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서만 2, 3%대 움직이고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연속적인 반등을 통해서 이제 지지선을 뚫고 넘어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방향을 전환시켰다든지 이런 상황이 나온 종목들은 조금씩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예수금이 없어. 더 이상 살만한 여력이 없어.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 시장이 올라가면서 다 회복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조급한 마음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상승을 지켜보고 또 상승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회, 틈새 이런 것들을 노려서 매매를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식사하시고요. 13시 30분에 이제 무료 방송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13시 30분 무료 방송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